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벌써 10년이 됐습니다만 피해 당사자들 또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한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던 의료지원금, 이게 뭐 심리적 증상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거겠죠. 근데 그게 오늘부터 중단이 된다고요? 예, 오늘부터 중단이 됩니다. 이제 예. 그럼 앞으로는 세월호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같은 거, 뭐 각종 지원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의료지원금하고 네. 이제 그다음에 심리적 증상이라든가 정신질환 검사 치료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 두 개 다 지금 4월 15일까지 어제까지고 이제 오늘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10년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당시에 이렇게 못을 막아버렸습니까? 이제 그렇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제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23조에서는 네. 그 의료지원금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그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 치료 간병 또는 보조 장구 사용에 소용되는 비용을 의료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금 말고 그 희생자의 직계 비토구 배우자 및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네. 피해자가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네. 그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에는 이제 시행령이죠. 시행령에는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4년 4월 15일이 지난 오늘부터는 의료지원금과 그 심리지원금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의 추적조사 같은 것도 틀림없이 했어야 되고 했겠죠. 예. 했는데 그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나아졌으니까 이걸 지금 중단하는 게 아닌가. 안 나아졌으면 10년이 뭡니까? 지금 다시 해가지고 10년을 더 연장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조사를 해봤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신 겁니까 이분들? 좀 어떻게 정확히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네. 뉴스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네. 참사 생존자와 유족 등은 아직도 트라우마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서 따라 설립된 안산 온마음센터 정혜선 센터장은 대체로 모두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다. 이제 성인이 된 생존 학생들은 정신활동 심리 상태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증상, 그 신체화 증상으로 관절 등 정형외과 쪽이 좋지 않고 희생자의 형제 자매들도 전반적으로 위장염을 앓고 있다. 의료지원금이 끊기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견뎌야 할지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최현정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도 트라우마 반응은 만성 반응이라 살다가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면 다시 악화된다. 그럼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게 특징이다. 기한을 의료 지원을 기한에 제한을 두는 거는 트라우마 후유증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외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소위 말하는 그 전 상태로 간다.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 9.11 테러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관련해 가지고 거기는 2090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90년까지니까 실질적으로 평생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생긴 마을 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뭐 치료가 돼가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2013년에는 800여 명의 피해자가 이용했는데 2018년에는 오히려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1,7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트라우마 지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억을 삭제시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동안에는 그 상처에 대해서 참고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 때문에 약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큰 사고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야 2001년에 발생했는데 2090년까지로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해주겠다는 의미 같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평생을. 그렇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연장하려면 시행령이니까 좀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개정 통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법률 개정을 해야지만 지원을 연장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에 위임을 했고 시행령에서 2024년 4월 15일까지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2015년 3월 29일 날 처음 시행령이 제정되었을 때는 의료지원금은 2016년 3월 28일까지. 그다음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검사 치료비는 2020년 3월 28일까지 발생한 비용만 지원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 와, 더 짧았네요. 그게. 예. 근데 2017년 11월경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월호 참사로부터 10년간은 발생한 지 10년간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법률적인 문제인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지원금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강제성이 또 없네.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네. 시행령에 관련해서도 그 지급 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 방법 그리고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게 대통령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급 기간을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심리적 지원금,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예,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예. 이건 약간 좀 해야 된다는 어떤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네.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의무는 있으나 언제까지라고 이거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네요. 예. 그래서 법률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대통령령으로 지급 기한을 제한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는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법리적으로 좀 따져가지고 조금은 좀 지원해 줄 수 있으시면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10년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상황 파악을 다시 좀 자료조사, 현장 조사 같은 거 좀 하셔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잊고 살게요. 이렇게 좀 본인이 치료 받고 싶으면 치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전 나갈게요. 그럼 좀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좀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 고통을 받고 있고 치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피해자다 이렇게 드러내는 걸 싫어가지고 맞아요. 이런 치료를 안 받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좀 찾아가서 좀 나라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좀 관심을 좀 주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작년 2023년 3월 23일 세월호 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잠수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이런 분들도 피해자로 포함시키자. 아, 그래, 맞아. 그리고 이 지원금의 기한 제한을 평생으로 없애자, 제한을 없애자라고 발의를 했는데 2024년 올해 2월 1일 날 투정 가결되었는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는데 네. 수정 가결된 내용은 이제 그 피해자 범위를 늘리지는 않고 예. 잠수부에 대해서 피해자로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의료 지원금과 심리 지원금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더 늘리자 이렇게 수정 가결되었는데 이 개정안이 현재 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가 끝나면 이거는 자동 예, 그렇습니다. 폐기되는 건가요? 예. 왜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면 됐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계류가 돼가지고 또 국회가 끝나면은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아마도 이게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이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정부에서 바꾸지 않을 거라고 야당 의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바꾸면 되는데 시행령을 바꾸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법률을 바꾸자. 법률을 바꾸자. 이런 생각으로 개정 발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갔다는 예. 얘기네요. 예. 예. 시행령으로 충분히 이거를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참 예. 그 이유가 만약에 이게 의도가 있었다면 이유는 있었겠죠. 예. 뭐 관련해서 재정 뭐 문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작년 기준으로 그 한 9억 정도가 선정이 돼 있었고 예산이 이게 복지부 예산의 0.0009%. 그러겠죠. 예, 예. 그러겠죠. 예. 전체 복지부 예산에 뭐 보이지도 않겠죠. 예. 자, 뭐 저희가 뭐 다른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또 이어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또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이태원 참사도 트라우마에 겪고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나오게 됐고 이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관련된 이런 지원에 선례가 남게 되면 혹시나 또 이태원 참사에도 또 이게 비슷하게 또 가버릴까 봐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도 관련해서도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에 관한 법률이 있고 네.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번에 그 이태원 관련해서도 이태원 진실규명에 관한 법률이 먼저 발의가 됐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예. 그건 진실규명이고. 예. 이게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1월 9일 날 통과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1월 30날 위 가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 예, 지금은 이것도 재의결이 이루어지진 않고 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국회에서 이걸 다시 또 들고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네.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중립성이 결여돼서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강범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의 주 목적인 참사의 진실규명은 지금 검경수사, 국정조사 등으로 거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사고를 대비한 인명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차질을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언급드리기 좀 그러고 제일 먼저 들었고 가장 법률적으로 든 이유가 네. 영장주의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규정된 동행명령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의뢰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행명령 관련해서는 이제 영장으로 사람을 구인하는 게 아니라 네.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은 경우 네.
그 조사위원회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라고 두 번 정도 했는데 두 번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불참을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을 때 네. 이제 동행을 출석을 안 한다고 그래서 영장처럼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처럼 뭐 수사기관이 가서 그 사람을 구인하거나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냥 동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 벌금도 아니고 네. 그냥 행정상 과태료 부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법, 세월호 선체조사입법, 군사방 사고 진상규명법, 과거사 정리법, 여순사건법 등 한 10년 동안 이 8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모두 동행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지금은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은 경우에 동행명령을 하는 건데 네. 그 위원회 법에 따라서 3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 3회 정도 차이가만 있지 네. 다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규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기본권 침해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예,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과거에 그 특별법원들은 조사위원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다 침해했네. 예, 그런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영장 의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말 그대로 이건 의뢰하는 겁니다. 이제 조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조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한 때 네. 이때는 그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처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해달라. 청구해달라 의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를 하면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처장이 이게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법원에 영장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신청된 영장에 따라서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존의 영장 청구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도 수사기관에서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거라서 네. 법률 체계 기존 법률 체계는 똑같습니다. 네. 네. 그 걱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네.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들었던 뭐 헌법 영장주의 위반이라든가 네. 기본권 제한 이런 부분은 사실과 좀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사를 겪으면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느 국민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정말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했는데 또 일어나고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모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그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분명히 해야지 앞으로도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고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된 참사에서 나오라고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리, 감독, 결정을 하는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고 아니면 또 결정권자고 그 위치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말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왜 자꾸 영장주의 얘기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또 답답해지네요. 하여튼 그 시행령으로라도 할 수 있으니까 참사의 희생자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의료 지원 정도는 진짜 평생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관련해서 이태원 관련해서도 네. 그 진상 규명에 관한 법은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피해자 지원 관한 법률은 이제 발의한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예. 내용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지만 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월호 피해 지원금처럼 네. 기한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그 위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4.16 10주기였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